우리 교재 나와 있는 컴퓨터 범죄에 관한 부분 설명하겠습니다. 컴퓨터 범죄라고 하는 것은 컴퓨터를 통해서 컴퓨터를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통신 기술을 이용해서 나쁜 행동을 하는 것을 컴퓨터 범죄라고 하죠. 그 첫 번째 유형을 보면은요, 소프트웨어를 무단 복제, 불법 복사. 그러니까 말 자체에 불법이란 말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나쁜 행동이 되겠죠. 그러니까 불법적인 비윤리적인 범죄, 이런 걸 통틀어서 한다. 그러니까 우리 어른들이 생각할 때 이건 좀 안 좋은 것 같은데 라고 하면 답이에요. 그게 타인의 하드웨어나 기억 매체 기록된 자료를 소거하거나 교란시키는 행위. 그러니까 예전에 그 대만의 어떤 남자 배우가 노트북이 고장이 나서 서비스 업체에다 맡겨놨더니만 서비스 업체에 있는 사람이 유명한 배우가 맡겼으니까 쫙 찾아본 거야, 안에. 그랬더니 웬걸 흔히 말하는 바람둥이죠. 온갖 뭐 사진들이 다. 그래서 그거를 갖고 있으면 좋았을 텐데 그걸 또 밖에다 터뜨렸어요. 그래서 뭐 난리가 났던 적이 있었어요. 예. 뭐 그런 거라든지. 그러면 그 서비스 업체에 있는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일단은 그렇게 사진을 찍은 사람 자체도 잘못이지만은 그거를 남의 컴퓨터를 잘못 던진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금품 횡령, 사기 판매, 컴퓨터를 이용해서 많이 하잖아요. 방송에 보면 많이 나와요. 제주도 좋아요. 어떻게 그렇게 하는지. 근데 꼭 제피입니다. 예. 해킹이란 말이 나왔어요. 그래서 위조, 변조, 삭제, 유출, 뭐 엄청난 겁니다. 전산망을 통해서 개인 신용 정보를 빼돌렸다든지, 음란물을 유통한다든지, 음란물에 대해서 사이트를 운영한다든지, 예. 바이러스를 제작하고 유포한다든지, 다른 사람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불법 사용했다든지, 허락을 받고 사용하는 게 아니라 허락받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 이런 경우 안 되겠죠. 그렇죠? 불법 사용 및 유출, 다른 데로 빼돌렸어요. 야, 아무개는 아이디가 뭐래, 패스워드가 뭐래 하고 다 떠벌리고 다닌다. 이거 걸리는 거죠. 자, 이렇게 하지 않으려면 예방 및 대책을 해야 돼. 일단은 나쁜 행동을 갖고 있으면 안 되겠지만, 그러나 이 안에 뭔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꺼내보려고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꺼내보지 못하게 막아놔야 되겠죠. 그렇죠. 우리 집에 금덩어리가 굉장히 많아. 누군가가 놀러 왔는데 보니까 금덩어리가 막 수두룩한 거야. 그러면 슬쩍 가고 싶은 생각이 있을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러니까는 견물생심이다 이거죠. 해킹 방지를 위한 보안 관련 프로그램을 보급해라. 백신을 설치하고 보안 교육도 받아야 돼요. 인적 사항을 관리하는 직원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도 보안 교육을 받습니다. 1년에 2차례 이상을 받게끔 돼 있어요. 보호 패스워드를 시스템에 도입하고 패스워드를 수시로 변경하면 걱정이 되는 게 본인이 모르니까 걱정이라는 건데, 자, 보호 패스워드는 뭐예요? 여러분 네이버나 다음 같은 경우에는요, 특히 네이버 앱 있잖아요. 앱. 이 앱을 깔고 계신 분들은 내가 로그인을 하더라도 이 컴퓨터에 로그인 하려면 앱에서, 본인 명의 앱에서 지금 로그인 하려고 하는데 승인하겠느냐? 라고 해서 OK가 떨어져야만이 하는 거예요. 핸드폰을 두고 오면 참 애먹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디 패스워드가 남들한테 알려졌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은 로그인을 못해요. 그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사도 그걸 운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네이버도 그렇게 하고 다음도 그렇게 하고 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떨 땐 또 귀찮아요. 뭐 보안 인증 번호를 입력하세요. 그럼 스마트폰에 보안 인증 번호가 뜨거든요. 그럼 그거를 또 우리 개인 인증 받듯이 또 일일이 다 해야 되니까 고정적으로 사용하는 컴퓨터는 안 해도 되지만, 그렇지 않고 이렇게 단체가 쓰는 컴퓨터라든지 제3의 공간에서 사용하는 컴퓨터에서는 보호 패스워드를 도입을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죠. 그리고 패스워드는 서로 다 다르게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네이버 거 따로, 다음 거 따로, 다 따로따로 만들어 놓으셔야지. 아이디 똑같은 거 많이 쓰시잖아요. 패스워드 똑같은 거 쓰시면 어떻게 돼요? 네이버 털리면 다음도 털리고 구글도 털리고 다 털리는 거예요. 따로따로 쓰시는 게 가장 좋은데, 저는 따로따로 쓰고 있어요. 미치겠습니다. 막 머리가 뱅뱅 돌 때가 있고요. 근데 뭐 개인 인증 확인하면 패스워드는 언제든지 변경이 가능한데, 문제는 변경하려고 갔더니
기존에 쓰던 패스워드입니다. 또 변경이 안 되는 경우도 있죠. 예. 하여튼 간에 패스워드를 모르게 만들어야 되는데 숫자로만 만들면 안 되죠. 숫자, 대문자, 소문자, 특수문자, 특수기호를 섞어서 써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백신 프로그램 설치하고요. 자동 업데이트를 해서 그때그때마다 업데이트가 되게끔 해야 됩니다.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예요. PC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PC 통신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다운로드 받은 프로그램들이나 데이터들이 있지 않습니까? 얘네들은 백신을 통해서 검사한 후에 해라. 네이버에 우리 가면 네이버 그 소프트웨어 무료로 제공해주는 사이트들이 있잖아요. 그런 데 가서 내가 로그인을 해서 다운로드 받을 때는 네이버가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카페라든지 또는 블로그에 가면 이 프로그램 쓰세요 라고 이렇게 올려놓는 경우도 있어요. 함부로 쓰시면 큰일 납니다.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컴퓨터에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런 경우는 반드시 검사를 해야만 돼요. 그래서 요즘은 다운로드를 받게 되면은 백신이 스스로가 검사를 하긴 해주는데 이것도 한번 수동으로 검사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의심이 가는 메일이나 호기심을 자극하는 표현이 담긴 메일은 열어보지 마라. 간혹 이제 뭐 외국에서 편지가 와요. 영어로 제목이. 그럼 무조건 저는 지워버립니다. 뭐 영어를 사용하는 친구는 한 명도 없어요. 그런 저하고 개인적으로 뭐 사무적으로 만난 사람도 하나도 없고요. 영어로 보낸 사람들 거는 다 닫고요. 그 다음에 뭐 저는 막내이기 때문에 저한테 뭐 오빠라고 하는 사람은 다 가짜입니다. 그래서 오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편지가 와요. 예. 상업적인 것들이죠. 다 삭제해버리고요. 방화벽 체제를 정비해라. 방화벽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윈도우 상에서도 방화벽이 있고요. 예, 거기서도 방화벽이 스스로 작동이 되고 있는데 간혹 보면 방화벽이 멈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오른쪽에 보시면은 날짜 나온 영역에 문제 해결 PC 문제 해결 메시지라는 게 떠요. 예, 그래서 그 메시지를 열어보시면은 요렇게 뭐 백업이 백업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건 안 하셔도 돼요. 굳이 백업은 안 하셔도 되는데 윈도우 디펜더로 검색을 하래요. 이거는 뭐냐면은 백신이에요. 윈도우에서 제공해준 백신이 윈도우즈 디펜더인데 저는 지금 방화벽이 컴퓨터를 보호하고 있다고 나와 있고요. 윈도우즈 업데이트 자동 업데이트 한다고 되어 있고요. 또 V3가 지금 작동되고 있다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디펜더하고 V3 라이트가 스파이웨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검사하고 있다고 나옵니다. 보안 설정 제대로 되어 있고요. 이런 것들이 뜨거든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여기 오른쪽 깃발 그림에 뭐 빨간색이 뜨기도 합니다. 그럼 열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굳이 백업은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만 보안에 관한 것만큼은 꼭 한번 훑어보셔야 돼요. 예. 가급적인 게 아니라 반드시 하셔야 돼요. 예. 이제는 여러분들이 네이버나 뭐 이런데 패스워드를 변경할 때 숫자만 쓰면 어떻게 돼요? 변경 안 되지 않습니까? 대문자, 소문자, 그래서 뭐 보안 상태, 양호, 뭐 매우 뭐 강함, 뭐 이런 거 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문자, 소문자, 특수문자를 섞어야 돼요, 숫자랑. 그래서 뭐 앞뒤에 영문자가 들어가게 한다든지, 뭐 특수기호가 들어가게 한다든지. 예. 그래서 뭐 1, 2, 3, 4 이런 거 안 되잖아요. 1111 이런 것도 안 되고요. 예. 그런 것들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바이러스는 지금은 바이러스라는 말 많이 쓰긴 하지만 예전보다는 덜 쓰는 것 같아요. 지금은 악성 코드라는 이름으로 사용을 하고 과거에는 악성 코드라는 말 대신에 다 바이러스라 그랬었어요. 즉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은 남의 컴퓨터에 침입을 해서 그 컴퓨터의 운영체제 윈도우라든지 도스를 깨트리거나 데이터를 손상을 입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바이러스라고 했었어요. 초기에는 바이러스 한 종류밖에 없었습니다만 지금은 종류가 무지무지하게 많아요. 그래서 하여튼 바이러스가 가장 안 좋은 피해 유형 중에 하나죠. 특징은 자기 자신을 복제합니다. 막 늘어나요, 바이러스가. 그래서 엑셀을 실행하면 엑셀 프로그램에 기생을 하고 있다가 그러면 엑셀이 실행이 되고 나면은 그 엑셀은 어디에 작동되는 거죠? 주기억 장치에 사용되는 거잖아요. 그럼 주기억 장치에 바이러스가 감염이 된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우리가 인터넷을 실행하면 어떻게 되죠? 인터넷 프로그램에 감염이 돼서 또 보조기억 장치에 들어가죠. 그 상태에서 내가 아래 한글을 실행하면 아래 한글도 주기억 장치 사용하다 보니까 바이러스가 또 감염되는 거예요. 그렇죠. 음식물은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됩니까? 이 음식물을 내 몸속에 집어넣었을 때 내 몸속에 바이러스가 있었다면은 음식물이 바이러스에 감염되는데 재채기를 한다든지 하면 바이러스가 몸속에 있는 게 나갈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감염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는 생물학적 바이러스랑 하는 짓이 똑같아요. 은폐합니다. 바이러스가 있는지 모르게 합니다. 그리고 파괴해요. 자료를 파괴시키고 프로그램을 파괴시켜요. 그리고 느려지게 만들고요. 용량을 막 늘리거나 줄이거나 엉망으로 만들어놔요. 그래서 분명히 데이터는 있는데 열어보면 열 수 없다고 나오고 또 열어보면 내용이 다른 게 들어가고 깨져 있더라 이거죠. 빨라지게 만들지는 않아요. 어떤 걸 실행했더니 빨라져? 그럼 좋은 거 아닙니까? 절대로 그런 건 없어요. 그래서 다운로드 또는 외부에서 복사한 파일은 검사를 하고 나서 사용해라. 방화벽 꼭 설정을 해서, 방화벽은 뭐예요? 원래는 불이 넘어오지 못하게 막는 게 방화벽인데, 그렇죠. 불길이 지금 저쪽에서 불이 나고 있어요. 그래서 방화벽을 차단하면 어떻게 돼요? 방화벽으로 불길이 이쪽으로 못 넘어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컴퓨터 상에서 말하는 방화벽은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바이러스나 이런 것들을 침입하지 못하게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인 출입 금지 이렇게 되는 거죠. 관계자 외 출입 금지 막아주는 거예요. 근데 방화벽이 내부에 있던 바이러스는 어떻게 돼요? 밖으로 나가요. 외부에 있던 것이 밖에 있는 애가 안으로 못 들어오게 막는 거지, 안에 있는 거는 밖으로 나갈 수 있어요. 방화벽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그건데, 지금은 뭐 바이러스가 방화벽에 의해서 뚫렸다 하더라도 얘가 어디로 가는지는 알아내야죠. 어디로 가는지 알아야 추적해서 잡을 거 아닙니까? 최신 백신 사용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검사도 해야 되고 자동 업데이트 설정도 해놔야 되고.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여기 V3가 이렇게 있어요. V3가 있는데 이 V3를 열어보면은요, 이렇게 실시간 검사라고 체크가 돼 있어요. 근데 실시간 검사가 해제가 되면 색깔이 약간 쭈글쭈글하게 되죠. 상쾌한 색깔이 아닙니다. 이거는 지금 실시간 검사가 정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어떻게 된다? 뚫린다. 그래서 실시간 검사를 꼭 보셔야 돼요. 이렇게. 잠깐만요. 예. 녹색으로 변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시간 검사하고 있다. 이런 거죠. 꼭 보셔야 돼요. V3 라이트라든지 알약이라든지 뭐 네이버 백신이라든지 뭐라도 하나 꼭 있어야 되고. 그리고 누군가가 보냈는데 호기심 때문에 열어보는 사람 되게 많아요. 연령과 성별에 상관없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연세가 많으신 분인데 궁금하신 게 많은가 봐요. 막 열어보셨나 봐요. 바이러스에 감염됐는데 그 바이러스가 어떤 바이러스냐? 저거죠. 몸값을 요구하는 거 있죠? 돈 내놔 하는 거. 그런 바이러스 많아요. 데이터를 절대로 못 열어봅니다. 다 암호화 걸려가지고요. 다 압축되어 있어요. 그래서 돈을 보내야만이 찾아낼 수 있어요. 자, 공유 폴더에 있는 파일들은 읽기 전용으로 해라. 읽기 전용이라는 말은 뭐예요? 제 공유 폴더가 있어요. 제3자가 제 거를 와서 보낼 수가 있다는 건데, 이때 읽기 쓰기를 다 보안 설정을 해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상대편이 내 거를 지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이러스에 감염된 컴퓨터가 내 네트워크에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내 것도 감염시킬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는 그냥 보기만 해라. 내 거는 내용을 못 고친다. 쓰지 못하게 막겠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읽기 전용으로 지정을 하라 그러는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예. 근데 바이러스는 무서워요. 어느 순간적으로 그냥 빵 들어오면 방법이 없어요. 예.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요, 바이러스의 분류를 나눠보면은요, 파일 바이러스는 뭐냐면은 어떤 파일에만 감염되는 거예요. 엑셀 파일이 감염되고 아래 한글 파일이 감염되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엑셀을 실행하면은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엑셀이 작동이 안 된다든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부트 바이러스는 부팅 영역을 깨트리는 거예요. 부팅 영역. 윈도우가 안 켜지는 거예요. 최근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어디 들어가서 막 들어가서 뭐를 받아봤는데 그 다음부터 껐다 키니까는 윈도우가 제대로 작동이 안 되고 부팅이 되다 말고 껐다 켜지고 계속 그러더라. 근데 제가 못 봤잖아요. 뭐를 다운로드 받았는지, 뭐를 열어봤는지 모르잖아요. 예, 그런 경우. 부트 파일 바이러스는 뭐냐면 부팅 영역도 깨트리고 파일도 깨트리고 난리가 아니겠죠. 이거 감염되면은요. 매크로 바이러스는 엑셀도 매크로라는 걸 사용합니다. 아래 한글도 매크로를 사용하고요. 그래서 그 매크로 프로그램에 바이러스가 들어와 버리면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예루살렘 바이러스라고 하는 거는요. 13일의 금요일 뭐 이런 얘기도 해요. 13일의 금요일. 13일하고 금요일하고 겹치는 날이 있죠? 1년에 한 두세 번 정도 나오자는 그때 감염돼. 얘가 작동을 해요. 평상시에는 가만히 있어요. 그런데 이 컴퓨터에 백신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V3가 있으면 대번에 잡아내죠. 근데 백신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 평상시에는 가만히 있는데 13일하고 금요일이 겹쳤다. 그러면 얘가 착 이제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컴퓨터 안에는 실행 파일이란 실행 파일들은 다 건드려 버리는 거죠. 난리가 아니죠. 그 다음에 CIH 바이러스, 체르노빌 바이러스라고 해서요. 제가 경험한 바이러스 중에서 최악이었어요. 제가 여성발전센터 강의하기 이전에 컴퓨터 학원을 운영했었는데 그 학원에 있는 컴퓨터가 전 국토, 대한민국 전 국토가 혼란에 빠질 정도로 했었어요. 예. 체르노빌 바이러스는 대만에 있는 대학생이 바이러스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 바이러스에 감염되면요, 일반적인 바이러스는 소프트웨어만 깨트려요. 근데 이 바이러스는 하드웨어를 깨트립니다. 체르노빌 바이러스. 그래서 뭐 수업을 못했어요. 이틀 동안 뭐 컴퓨터 새로 다 작업하고. 문제는 학생들이에요. 선생님 컴퓨터가 안 돼요. 야, 학원 거나 좀 고쳐놓고 하자. 그래서 학원 거 다 프로그램 윈도우 새로 다 깔고. 그런데 그때는 DVD, CD롬 드라이브가 너무 비싸가지고요. 학원에 하나밖에 안 넣어요. 지금처럼 컴퓨터 하나씩 꽂혀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는 한 대 가지고 외장 CD롬 하나 가지고 컴퓨터 강의실 몇 개를 다 작업하려니까는 거의 뭐 초죽음이죠. 그 이론 수업하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대만의 대학생이 그 행동을 했는데 미국에 있는 컴퓨터 난리가 났었죠. 우리나라도 막 난리가 났었어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뭐 FBI라고 하나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CIA 미린차 그런 잡아갔대요. 대학생. 그랬더니 이제 대만에 있는 정부에서 왜 우리 국민을 데려갔냐? 혼내주려고 데려갔다. 그랬더니 안 된다. 우리 국민이니까 우리가 혼내겠다. 뭐로 혼내겠느냐? 대만에는 관련 법이 없더라. 그러니까는 무조건 자기 국민 소환해서 하는 말이 떼치 나쁜 놈. 왜 그렇게 미운 행동을 했어? 이게 끝이에요. 처벌을 못 하는 거예요. 법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대만에 법이 만들어졌어요. 이 학생 때문에. 그리고 나서 다시 미국으로 초청을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뭐 FBI인가 이쪽으로 이제 취업을 나간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런 이제 후문이 이제 들렸을 정도로 굉장했었습니다. 굉장했었어요. 그때만 생각하면 아주 그냥 부르르 떨렸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몇 군데 학원들은 이상이 없었어요. 근데 백신이 너무너무 비쌌던 시절인데 백신을 사서 설치해 놨던 거예요. 그 당시 때는 우리나라 백신이 없었어요. 비쌌고. 그래서 그 이후에 백신을 이제 공동 구매를 했던 거죠. 학원 전국이다. 그랬던 시절이 있었어요. 자, 썬데이 바이러스는 이름은 모르겠어요. 브레인 바이러스는 시브레인, 뭐 시브레인이라고 하는데 뭐 그런 바이러스도 있고요. 미켈란젤로 바이러스는요, 3월 6일 날 하루만 움직여요. 미켈란젤로 생일이 3월 6일이랍니다. 그래서 요 날짜만 되면 관공서에 있는 컴퓨터를 다 꺼요. 3월 6일 날 컴퓨터를 안 켜요. 컴퓨터 켰다가 무슨 난리 나겠습니까? 그러니까 행정 업무를 못 하는 거예요. 3월 6일 날 일체. 웃기죠? 그래서 이제 바이러스 백신을 그때 이제 안철수 연구소에서 만든 백신이 이제 국가에 보급이 되고 저렴하게 이제 또 무료로 그렇게 지금 무료잖아요. 그렇죠? 유료도 있습니다. V3도 유료가 있어요. 예.
뭐 에볼라 바이러스, 말만 들어도 좀 기분이 별로 안 좋잖아요. 에볼라 이런 거요. 예. 멜리사 바이러스. 바이러스 이름도 많아요. 돌대가리 바이러스, 뭐 양파 바이러스, 야, 담아내기라고 하죠. 그 바이러스를 지우면 안에 또 나와요. 까면 또 나오는 거야. 바이러스 지금 양파처럼 그런 것도 있고, 뭐 다크 어벤져, 어둠의 복수자 바이러스, 뭐 핑퐁 바이러스도 있어요. 핑퐁. 하얀 점이 탁구공처럼 튀어다녀요. 종일 화면에. 화면이 결국엔 글자가 안 보이고 하얀 점으로만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연무를 못 하는 거예요. 껐다 키면 괜찮은데 좀 있으면 점이 막 돌아다녀요. 탁구공 튀듯이 막 그런 것도 있고요. 위험하죠. 예. 지금은 바이러스 종류가 엄청나게 많아서 전시를 안 해놨는데, 예전에는 바이러스도 전시했었어요. 그러니까는 그 공공기관에서 정보문화센터, 옛날에 정보문화센터라고 했었죠. 정보문화진흥원, 지금 이제 없어졌고 다른 거로 바뀌었는데, 정보화진흥원으로 바뀌었는데, 가보면은 이제 바이러스들이 종류, 그래서 바이러스에 감염된 애들은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라고 해서 보여준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몇 번 본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도 무진장 당했었죠. 제 컴퓨터, 학원 거 뭐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예. 자, 보안 위협의 유형 한번 볼게요. 아까는 바이러스고요. 이거는 이제 보안에 관련된 건데, 가로막기라는 말은 뭐예요? 내가 지금 어딜 가야 되는데 못 가게 막는 거예요. 내가 지금 데이터를 보내야 돼. 국가기관에 보내야 돼. 내가 어떤 거를 지금 영업 자료를 만들어서 본사로 보내야 돼. 그런데 못 보내게 막는 거예요. 앞에서 바리케이트를 쳐가지고 전달을 가로막거나 흐름을 방해하는 거예요. 인터넷 접속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근데 옆집은 잘하고 있거든. 근데 가로막기에 걸려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고, 가로채기도 있습니다. 중간에 빼가는 거죠. 소매치기 하듯이 빼가는 겁니다.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알고 내 걸 빼갈까? 데이터가 지나갈 때 보는 거예요. 데이터를 쭉 검사를 해요. 그래서 이정민이가 보낸 거네. 그럼 이정민은 분명히 구글을 쓸 텐데, 네이버를 쓰는데 아이디가 뭐뭐래. 그래, 이런 데이터가 지나가는데 야, 무조건 빼. 쏙 빼가는 거예요. 중간에 소매치기 하듯이. 저는 분명히 보냈다고 하니까는, 보냈으니까 여기서, 근데 저쪽에서는 안 왔다 그러고요. 또 보내요. 여기선 가요. 중간에 사라져요. 그런 거죠. 수정, 바꿔치기 하는 거죠. 데이터가 10억짜리가 뭐 1억짜리로 바뀌었다든지 100억짜리로 바뀌었다든지. 위전은 뭐예요? 다른 송신자로부터 데이터가 송신된 것처럼 엉뚱한 데이터로 바뀌어치기 하는 거, 이런 것들. 자, 위협. 웜은 바이러스 종류의 하나인데요. 일반적인 바이러스는 아까 뭐가 있다 그랬죠? 자기 복제, 그 다음 자기 데이터를 파괴하는 기능, 이런 거 있다 그랬죠? 그런데 웜은요, 자기 복제만 해요. 다른 걸 파괴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러면 좀 덜 미운 애다? 아니에요. 자기 복제가 심해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내 몸 안에 바이러스가 들어왔는데 그 바이러스가 막 증가돼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숨 못 쉬고 죽는 거겠죠? 컴퓨터 안에 바이러스가 들어왔어요. 근데 그것이 엑셀에 감염되고 이런 게 아니라 주기억 장치에 바이러스가 들어온다 그랬잖아요. 주기억 장치 안에 바이러스를 늘려요. 막 늘리면 어떻게 됩니까? 주기억 장치 공간은 한정돼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작업을 못 하겠죠? 막 못 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게 주기억 장치 메모리인데, 이 메모리가 계속 올라가요. 저 끝에까지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공간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일 못 하겠죠. 그리고 퍽 꺼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또 다시 껐다 키겠죠? 처음에 잘 돼요. 그러다가 얘가 갑자기 쫙 올라가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또 팩 꼬꾸라지는 거죠, 컴퓨터가. 그게 웜의 특징입니다. 트로이 목마는 여러분이 우리 알고 있는 그 트로이 전쟁에서 목마 사건 일어난 거 있잖아요. 적을 공략할 수 없을 것 같으니까는 목마를 세워놓고 도망가잖아요. 진 것처럼, 항복한 것처럼. 근데 이제 목마에 숨어있던 이제 병사들이 나와서 적을 무찔렀다, 이런 얘기처럼 평상시에는 가만히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탁 나와가지고 다 뒤집어 놓고 가는 거예요.
이런 것도 있고, 백도어는 뭐냐면요, 뒷문이에요. 뒷문. 말 그대로 백도어. 일반적으로 어떤 업무를 하려면 이런 거죠. 우리 공사를 한다, 건물을 짓는다고 생각하면 공사장 정문이 있잖아요. 정문으로 통과하지 않고 뒷문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인부들이. 왜? 정문으로 들어오면 뭐 이름이 뭐냐, 사인해라, 뭐 신분증 검사하고, 뭐 귀찮은 거야. 그놈이 그놈인데 뻔히 아는데도. 근데 뒷문을 하나 만들어 놓고 쏙 들어와서 일하고 또 씩 나가는 거야. 일만 해놓고 가면 되니까. 그런 것처럼 이 컴퓨터 기술자들이 어떤 보안에 관련된 업무를 처리할 때 정상적인 경로를 통해서 들어오려면은 패스워드 입력하고 뭐하고 할 게 되게 많은 거예요. 굉장히 많아요. 혹시 어제 영화 보셨어요? 미션 임파서블 뭐 마이그레이션인가 하는 영화를 했었어요. 거기 보니까는 뭐 지문도 인식하고 뭐 눈도 뭐 진짜네 가짜네, 그리고 걸어가는 걸음걸이도 검사하고 그걸 한대요. 근데 좀 신기한 게 그 안에 들어있던 요원들이 있었잖아. 저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쳐다보고 있는 요원들이, 그 사람 어떻게 들어왔을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거기 소속돼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 있는 주인공이 지금 적지에 들어온 거예요. 들어왔는데 과연 동공, 지문, 목소리, 발걸음, 이것이 정확하게 내 거인지 아닌지를 알아맞히지 못하면 죽인대요. 영화의 내용이 그런 거더라고. 근데 이제 바꿔치기 해가지고 하여튼 침투를 합니다. 주인공은 항상 이기는 거니까는. 자, 그런데 저 뒷문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뒷문, 나만 아는 뒷문이 있으면 그걸로 쏙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오케이 하고 들어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적군이 아니라 아군이라도 생각해 보세요. 그 얼마나 귀찮겠습니까? 어제 넘어져갖고 다리가 아파. 근데 쩔뚝쩔뚝 걸으면 어떻게 돼요? 가짜라고 또 총을 쏠 거 아닙니까? 그럴 것 같다 이거지.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 중부여성발전센터 네트워크에도 분명히 백도어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백도어가 어디 있는지를 모르니까 힘든 거지, 백도어만 알면 어떻게 될까요? 쑥 들어와 버리겠죠. 그럴 거 아닙니까? 그 대부분은 백도어를 만들어 놓고 쓴다는 거예요. 보안 전문가들이. 그러니까 해커들이 어쭈 여기는 백도어가 없나? 있나? 분명히 있을 텐데 정상적으로 들어오는 것보다는 백도어를 빨리 찾는 게 낫다라는 거죠. 그러면 한 번만 찾으면 그냥 올커니 내 거가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한다는 거죠. 일종의 비상군대. 이렇게 만들면 안 되죠. 백도어라는 걸 없어야 돼요, 사실은. 네. 눈속임, 스니핑은 뭐냐면 주변을 지나다니는 데이터들을 보다가 그 데이터에 묻어있는 아이디 패스워드를 엿보는 거라고 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서비스 거부 공격. 여러 대의 장비를 이용해 대량의 데이터를 특정 서버에 전송시키는 거예요. 이런 거 많이 있었어요. 우리 많이 당했었어요. 꽤 오래전에 한 10년 전쯤 됐나? 예. 뭐 서류를 제출하라고 했었어요. 저희 지역에서. 그랬더니 주민등록 등본을 발급받으려고 인터넷상에 접속을 했는데, 그러니까는 전자정보에 들어가야 되겠죠? 접속이 안 되는 거예요. 난리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못하고 동사무소를 갔죠. 동주민센터를. 동주민센터에 있는 컴퓨터는 해킹하기가 어려워요. 예. 그 따로 통신망을 쓰기 때문에요. 우리 가정하고 다른 통신망이거든요. 특수통신망을 쓰기 때문에 감염되지는 않아요, 잘.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전자정부에 인터넷상에 접속하는 거는 해킹당하기 쉽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 들어가서 동주민센터에 가서 서류를 발급받은 적이 있는데, 웬걸 청와대, 뭐 행정안전부, 뭐 외교통상부 다 이 서비스 거부 공격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무진장 많은 접속자가 동시에 접속한 것처럼 만드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 접속을 하는 거죠. 이 컴퓨터가,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컴퓨터가 오늘 갑자기 청와대에 접속을 해요, 지가. 얘만 접속하는 게 아니야. 우리 센터에 있는 모든 컴퓨터가 청와대에 접속을 하는 거예요. 마포구에 있는 모든 컴퓨터가 켜놓기만 하면 청와대에 접속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청와대가 어떻게 될까? 멈추게 되겠죠. 실제 우리는 업무가 없는데도 지가 알아서 접속해. 화면에 안 떠. 근데 청와대에 볼 일이 있어서 접속하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접속을 못 하겠죠?
그럼 이제 그 서버는 멈춰버리고 일을 못하게 하고 이런 방해 공작을 하는 거죠. 예전에 우리나라도 그런 거 많이 했었어요. 실제로 김동성 선수가 안토 오노의 헐리우드 액션 때문에 금메달 박탈당한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항의로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에 미국에 있는 스케이트 빙상연맹 홈페이지에 접속하자. 접속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 국민, 우리나라 국민들의 몇백만 명이 동시에 인터넷 접속을 해서 추손을 알려줬으니까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근데 미국에 있는 빙상연맹 홈페이지가 몇백만 명이 접속이 되냐고, 솔직히. 그렇잖아요. 네이버 같으면 몇백만 명 충분히 접속을 합니다. 동시에 접속이 가능해요. 우리 중부센터에 100만 명이 접속이 가능할까요? 못해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100만 명씩 올 일이 없잖아요. 우리 센터에. 10,000명만 와도 난리가 날 텐데. 그렇게 해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서버 터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며칠 후에 또 재방문을 하는 거죠. 그럼 또 고장 내트리고. 그런 적도 있었어요. 그게 이제 항의 방문을 하는 건데 그걸 악의적인 용도로 사용하게 되면은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드로퍼, 뭐 피싱 이런 거. 피싱 같은 거 많이 나오죠. 개인정보 빼가는 거예요. 예. 저 이번에 결혼해요 하고 문자가 왔어요. 누군지 알아? 결혼한다 그러는데 근데 궁금해. 누군지. 눌러봤더니 아무것도 안 나와. 벌써 프로그램 깔려 들어간 거예요. 피싱 프로그램 깔려 들어가서 내 개인정보 다 빼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저는 누구입니다. 신랑 신부 누구 몇 년 몇 월 며칠 어느 예식장에서 결혼합니다. 밑에 뭐 찾아가는 내비게이션 위치라든지 이거 안내해 줘야죠. 그리고 나서 자세한 거는 와서 보시면은 그동안 저희들의 사진들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해야 그게 결혼 안내 청첩이잖아요. 뭐 우리 아들 돌이에요. 그럼 우리 아들이 누군지 네가 누군지 내가 어떻게 하냐 이거지. 근데 그게 궁금해서 눌러본다는 거죠. 눌러봤더니 웬걸 안 돼요. 그런 거 함부로 누르시면 안 돼요. 악성 코드라는 거는 하여튼 이런 것들을 다 합쳐서 악성 코드라 그래요. 나쁜 것들을 다 합쳐서. 예. 굉장히 안 좋은 행동들이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은 이제 방화벽이라는 말이 나오네요. 방화벽이 약간 우리 책하고 순서가 다른 것 같은데요. 방화벽은 그겁니다. 외부로부터 내부로 들어오는 것을 못 들어오게 막는 건데 인증된 것만 통과시키는 거예요. 인증된 것만. 역추적 기능이 있어요. 누가 도망치고 있네? 그럼 어디로 도망가는지 알아야죠. 그렇죠? 내부적인 건 해결을 못해요. 예. 방화벽.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외부인 출입 금지. 당신 누구십니까? 아, 저 여기 뭐 일이 있어서 왔는데 누구 만나러 왔죠? 그냥 아무나 만나도 되고 그럼 들어오지 마세요. 이거죠. 정확한 사람만 통과시키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히 그런 거 있어요. 제 경험으로는 그 영화를 다운로드 받는 사이트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이트에 회원 가입을 하고 영화를 다운로드 받으려 그러면은 방화벽에서 뭐가 툭 튀어나와요. 한 메시지가. 접속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허용하시겠습니까? 지가 왜 접속을 해? 내가 접속을 해서 받으면 되잖아. 지가 왜 나한테 들어오려고 그러냐고. 무조건 거부하는 거예요. 내가 그 안에 들어가서 프로그램을 다운로드를 받던 영화를 보던 하는 건 내 마음인데 업체가 왜 내 컴퓨터에 들어오려고 하냐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무조건 방화벽에서 차단시켜줘야 돼요. 자, 암호화. 우리 책에 암호화 나와 있죠? 인증받는 겁니다. 인증. 너 누구니? 이런 거죠. 난 누구야? 진짜로? 진짜야. 얼굴 보여줘봐. 뭐 얼굴. 신분증 보여줘봐. 신분증.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자, 암호화라는 건 뭐냐면 평물을. 내 비밀번호가 ABCD 1, 2, 3, 4인데 이걸 ABCD 1, 2, 3, 4라고 얘기해주면 주변에 다 들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정민이는 패스워드가 ABCD 1, 2, 3, 4래 온천하에 다 떠벌리게 되는데 이거를 남들이 못 보게끔 바꿔서 보내줘야 되겠죠. 그렇죠. 그게 암호화하는 거예요. 암호화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도청, 부정 접근에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기능이 바로 암호화인데
두 가지가 있어요. 비밀키 암호화, 공개키 암호화 기법인데 현재 우리나라는 공개키 암호화 기법을 쓴다. 암호화 이거 공개키 사용하는 겁니다. 비밀키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인터넷 뱅킹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보안인증서 비밀번호 입력하시죠? 근데 보안인증서 비밀번호가 국민은행 들어가는 비밀번호 따로 있고 뭐 농협 들어가는 비밀번호 따로 있어요? 따로 있지 않죠? 하나 갖고 쓰시잖아요. 공인인증서 등록해가지고. 그러니까는 만약에 이것이 비밀키 암호화 기법이라면 농협 비밀번호 따로, 국민은행 비밀번호 따로 작동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관리할 항목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공인인증서라든지 이런 것들은 비밀번호를 하나를 쓰는 거죠. 통합해서 하나를 쓰잖아요. 사용자 증가에 따라서 키가 많아진다. 알고리즘이 단순하고 크기가 작다라고 하는데 장점은 뭐냐면 빨라요. 얘 따로 나 따로 쓰는 거니까 그런 거죠. 내가 지금 암호를 만들어서 친구들하고 편지를 써야 되는데 홍길동이랑 주고받는 편지에 암호화 따로 방법 만들고 일지매랑 주고받는 편지에 암호화 따로 만드는 거예요. 따로따로 만드니까는 어떻게 돼요? 되게 편하죠. 어떻게 보면 얘는 얘대로 쟤는 제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내 친구가 많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암호화 기법이 다 달라야 되잖아요. 그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공개키 암호화 기법을 쓰죠. 하나로 통일하죠. 그래서 A, B, C, D 친구가 100만 명이 있다라 하더라도 암호화 방법은 동일한 거를 쓰자. 그러면 내가 일지매랑 대화했던 내용을 암호화 시켜서 보냈는데 중간에 홍길동이가 열어보면 안 되잖아요. 방법이 똑같으니까 그것만큼은 업체에다 따로 만들자. 그래서 암호화 시키는 방법은 공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얘를 풀어낼 때 방법이 다 달라. 근데 굉장히 복잡하게 만들어놔서 못 열어봐요. 128비트로 만들었대. 128비트. 그러니까 뭐 한 3천만 개 중에서 하나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개수 중에 하나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비밀번호 우리 몇 번 틀리면 어떻게 돼요? 초기화 되잖아요. 은행 가서 다시 만들어야 되잖아요. 재발급 받아야 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좀 느리긴 느리지만 복잡하고 어렵고 그런 건 있어요. 공개키 암호화 기법은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서 전 세계적으로 쓰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이 기법이 우리나라 기법이래요. 네. 이것도 좀 바꾸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뭐가 그게 빠진 것 같다. 인증받는 거. 그렇죠. 인증하는 거. 예, 여기 하나 빠졌네요. 너 누구니? 라는 거죠. 너 누구니? 나 이정민이야. 어떻게 믿어? 나 이정민이잖아. 내 얼굴 몰라? 몰라. 알 수가 없어 이거죠. 그럼 신분증 보여줄게. 이 신분증 가짜인지 내가 어떻게 알아? 이런 거예요. 사람을 의심하면 어떻게 한도 끝도 없잖아요. 근데 이 사용자 인증은 그렇게 의심을 해야 돼요. 너 이정민 씨 맞습니까? 했더니 나 이정민 맞습니다. 들어오세요. 이게 아니라 신분증 보여주세요. 예, 어제 뭐 하셨어요? 생년월일 어떻게 되십니까? 우리 은행에 뭐 전화 가면 물어보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 사용자를 식별하고 정당한 사용자인지 아닌지를 검증을 해야 돼요. 왜? 허가받지 않은 사람들이 들어오면 안 되거든요. 함부로 들어오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가장 만만하게 쓰는 게 아이디하고 패스워드인데 이거는 공유할 수가 있다라는 장점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인증할 때 불편한 게 많아요. 생체 인식도 하죠. 지문. 근데 지문에 안 되는 사람이 있죠. 사고로 손을 잃으신 분들은 지문 안 되잖아요. 얼굴 형태? 어제 라면 먹고 자면 아침에 띵띵 부을 텐데 그러면 얼굴 형태 바뀌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 안 되고 뭐 사고가 나갖고 얼굴이 부었어요. 넘어져갖고 다쳐가지고 이것도 안 되겠고요. 눈의 홍채? 동공을 보는 거예요. 동공을. 영화에 보면 많이 나와요. 그렇죠? 음성. 목소리가 쉬었어요. 그럼 음성 아닐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야, 나 어제 목이 쉬어가지고 근데 빼봉 하고 총 쏠 거 아닙니까? 첩보 영화에 보면
안 되겠죠. 하여튼 어떤 거로 할 거냐 이거죠. 어떤 거로. 예. 이것도 있어요. 정맥. 손목에 흐르는 정맥을 가지고 인식하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해서 취득한 개인정보잖아요. 이걸 어떻게 관리할 것이며 이걸 어떻게 파기할 것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지문인식하는 건 어려운 거 아니에요. 지문인식하는 방법 도입하면 됩니다. 노트북에 보면 있어요. 요즘 노트북 광고 나오잖아요. 예, 뭐 사막 어딘가를 막 뛰어다니더라고. 여자 두 분이. 그들이 지문을 갖다 대더니 누구다고 인식이 되고 배터리도 그냥 일반 스마트폰 보조 배터리 꽂으니까 또 작동도 되고 막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근데 그 지문은 어디에 정보가 들어있어요? 그 컴퓨터 안에 들어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우리 센터에 들어올 때 지문 인식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별 반응 없이 지문 인식 하시겠습니까? 그럼 이정민 입력하고 주민등록번호 쓰고 지문을 먼저 등록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문 날인 할 거 아니에요. 이게 지문 날이네요. 그 센터에 들어올 때마다 띡 눌렀더니 우리 센터 이번에 수강 신청을 안 했네요. 들어올 수 없습니다. 이러면 꽝 되는 거잖아. 저 잠깐 화장실 사용하려고 들어왔는데요. 안 됩니다. 사무실 들어올 겁니다. 그럼 옆문으로 가세요. 이럴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오케이, 내가 수강생이라고 등록을 해가지고 들어왔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이 지문 정보를 과연 어떻게 관리해 줄 거냐 이거지. 이 지문 정보를 얼마간 있다가 또 내가 그만두면 언제 파기시킬 거냐. 이 근거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등록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분명히 등록하는 업체에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며 파기를 어떻게 할 것이냐를 근거를 대줘야 돼요.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네. 그런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험에 나온다 안 나온다를 떠나서 얘는 시험에 나와요. 생체인식이라는 말은 나오는데 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관리할 거냐 하는 거죠. 제가 예전에 노인복지회관에 가서 복지관에 가서 강의를 했는데 정맥인식 하더라고요. 처음에 카드로 뜨륵 찍었어요. 카드로 찍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는 지문인가 하다가 그 다음에 정맥으로 바꿨어요. 그러니까는 생각해 보세요. 제가 컴퓨터 강의하러 왔는데 몇 시에 출근했는지 몇 시에 퇴근했는지를 이 생체 인식을 통해서 인증을 하더라 이거지. 제가 어디 뭐 첩보원입니까? 거기가 국가 무슨 첩보기관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좀 어색했었어요. 처음에는 그렇게만 느꼈는데 이제 그만두고 나서 강의를 그만두고 나서 과연 내 정보를 어떻게 관리를 할 거냐 하는 의문점이 생기더라고요. 예. 그런 것들이 가장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이제는 이제 엑셀로 넘어갑니다. 엑셀. 그 85장에 보면은 이제 문자 데이터하고 나와 있는데요. 84장인가요? 83장인가? 죄송합니다. 83장에 저 순서가 좀 달라서 그러네요. 자, 이제 제 2판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2판으로. 예, 섹션 2로 넘어가는데 컴퓨터 일반 문제가 20문제가 나오고 엑셀 일반. 엑셀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어떤 대명사죠. 소프트웨어의 대명사이기 때문에 상품 이름이니까는 안 쓰고 스프레드시트라고 부른 거예요. 스프레드시트. 이제 문제가 엑셀로만 시험 본다라는 게 좀 단점은 있어요. 엑셀 말고 한셀도 있어요. 한셀. 이런 거로 시험을 봐주면 좋을 텐데 하여튼 간에 엑셀로만 시험 본다. 그리고 시험 명칭의 이름은 스프레드시트다 라고 표현을 해놨는데, 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스프레드시트란 워크시트, 엑셀에 있는 화면에 있는 데다가 셀마다 데이터를 입력을 해서 그 행과 열이 교차되는 셀이 있죠. 셀. 예. 그 셀에다 데이터를 입력해 가지고 작업을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 책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워크시트가 3개까지만 3개만 열리지만 3개가 열리지만 합쳐서 255개까지 만들어낼 수 있다. 근데 시트는 종류가 많아요. 워크시트도 있고요. 차트 시트도 있고요. 매크로 시트도 있고 다이얼로그 시트도 있고 시트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워크시트, 차트 시트 다 합쳐서 255개까지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시트 하나가 104만 줄 이상, 칸은 16,000칸 이상 이렇게 나와 있죠. 그
그 숫자들이 초기에는 시험에 나온 거로 알고 있어요. 셀의 크기가 몇 개냐, 뭐 가로 몇 개냐, 세로 몇 개냐. 근데 그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예를 들어 마지막에 16,383개다, 5개다 이렇게 문제 내지는 않겠죠. 그걸 외워야 될 의미는 없지 않습니까? 하여튼 가로 세로 많아졌다. 많아졌어요. 2007 이전보다 2007 이전에는 2003 버전은 옆으로 255, 밑으로 65,000 이것밖에 안 됐었어요. 근데 옆으로 16,000, 밑으로 100만 개 넘게 이렇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뭐 셀이라고 하는 게 뭐고, 셀 포인터. 셀 포인터는 마우스를 클릭한 셀이 셀 포인터예요. 그 다음에 A, B, C, D 져 있는 거는 뭐죠? 열 머리글이죠. A, B, C, D. 그 다음에 1, 2, 3, 4 있는 건 뭐죠? 행 머리글. 그래서 행 머리글을 뭐라 그래? 줄번호. 행 숫자라고 하죠. 행 숫자. 열 문자라고도 합니다. 열 문자. A, B, C, D. 근데 이제 열 머리글, 행 머리글 그러면 행이 뭐다? 행은 가로, 줄이고 열은 칸이다. 세로. 그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문자. 여기 나와 있네. 문자는 우리말을 이용하든 영어를 이용하든 뭐 특수문자, 뭐 일본어든 러시아 글자든 간에 하여튼 그런 문자들을 입력을 하겠죠. 그리고 숫자든 기호든 이렇게 섞이면 그건 다 문자로 처리하겠다. 기본적으로 왼쪽을 기준으로 들어간다. 자, 001이라는 숫자를 만들고 싶어요. 엑셀은 001이라고 입력이 안 되죠.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다 001 쓰면 어떻게 돼요? 1만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왜? 앞에 001은 00은 유효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안 들어가는데 이때 헛다운표를 치고 00001 그러면 어떻게 된다? 문자로 인식된다. 앞에 헛다운표를 치면은 얘는 문자로 처리가 된다. 그래서 들어간다. 예. 그 얘기가 접두어 헛다운표를 입력하면은 문자로 처리가 된다. 그리고 숫자만 쓰더라도 헛다운표 치고 7 그럼 뭐다? 이제 숫자가 아니라 이거는 문자다. 그러나 이 두 개는 서로 더할 수가 있다 없다? 더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함수 안에다가 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죠? 얘만 숫자죠? 얘만 숫자잖아요. 얘는 문자잖아요. 그래서 함수에서는 계산이 안 되고요. 연산자를 이용해서 직접 계산을 시키면 가능은 합니다. 이건 가능은 해요. 예. 그 다음에 입력 데이터가 셀의 너비보다 긴 경우 있죠. 어떻게 돼요? 자,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글자를 이렇게 쭉 썼어요. 길게 썼어요. 길게 썼더니 옆에까지 다 나오네요. 근데 그 옆자리에다가 뭐를 딱 쓰면 어떻게 됩니까? 잘리죠? 요것 때문에 잘리는 거예요. 얘가 지워지면은 비어 있으니까 옆자리까지 빌려서 나오게 되는 거고, 요 자리에다 글자가 들어가면 거기까지만 나오고, 그렇게 들어간다. 동일한 데이터를 입력하고 싶을 때는 블럭을 잡고 컨트롤 엔터. 컨트롤 엔터. 자, 우리가 이건 어떻게 쓰죠? 는 5 더하기 6하고 엔터 치면 어떻게 돼요? 답이 나오고 내려가죠? 셀이야. 근데 컨트롤 엔터 치면 어떻게 돼요? 그 자리에 있어요. 셀이 그 자리에 있어요. 자, 우리가 엔터를 치면 결과가 나오면서 밑으로 내려갑니다. 셀이. 상단에 보면 요거 있어요. 요거 입력이라고 하는 거 있어요. 얘를 누르면 그 자리에 남아요. 우리 위에 있는 거 안 써보셨잖아요. FX 누르는 거 외에는 안 써보셨잖아요. 이건 누르면 안 하겠다는 뜻이고, 내가 막 뭐라고 썼어, 막 썼는데 에이 안 할 거야 이거고요. ESC 키 누르는 거랑 똑같다는 뜻이고요. 는 하고 뭐를 막 계산을 했어요. 근데 엔터를 치는 순간 내려갈 거 아닙니까? 그 자리에 남고 싶어요. 그 자리에 남아 있어요. 근데 그거를 엔터 치면 내려가는 거고, 컨트롤 엔터 치면 그 자리에 남아요. 그리고 여러 개 셀에다가 는 컨트롤 엔터를 치면은 똑같은 게 들어가겠죠. 여러 개 블럭을 잡고 데이터를 입력하고
수식을 입력하고 함수식을 입력해서 컨트롤 엔터를 치면 그대로 다 똑같이 들어간다. 예. 근데 이 차이가 있어요. 보여드릴게요. 우리들이 이제 흔히 알고 있는 여기는 이제 국어, 영어, 합계. 자, 똑같은 데이터 쓸게요, 그냥. 자, 는, 썸, 두 개 더하겠죠? 자동 채우기합니다. 우리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는요, 셀이 어떻게 생겼냐면 노란색이고요. 여기는 빨간색 글자예요. 빨간색 글자. 여기 글자가 들어가는 순간 빨개져야 돼요. 그렇죠? 빨개지고요. 여기는 노랗고 빨갈 거예요. 근데 자동 채우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니들은 필요 없어. 내 거로 똑같이 복제가 돼야 돼. 라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래서 테두리 선을 그려놨을 때 얇은 줄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드래그 하면 다 얇은 줄이 들어갑니다만 굵은 줄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나 보세요. 굵은 줄 때문에 깨지죠? 그럴 때 입력을 하고 컨트롤 엔터를 치는 거예요. 컨트롤 엔터를 치면요, 여기는 노란색 자리고 여기는 빨간 글자 자리고 노랗고 빨간 글자잖아요. 그걸 유지해요. 선도 안 깨지고요. 자동 채우기 하면은요, 값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뭐까지 들어간다? 서식까지 들어가요. 그런데 우리가 컨트롤 엔터를 입력을 해서 입력을 하는 경우에는 기존에 갖고 있던 셀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결과만 들어가요. 그게 차이가 나요. 예. 그런데 컨트롤 엔터 치는 경우가 많지는 않아요. 그냥 자동 채우기를 보통 많이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컨트롤 엔터를 칠 때는 똑같은 데이터를 한꺼번에 입력하는 경우 아니면은 이렇게 데이터가 굉장히 많을 때, 여기 기존에 셀이 뭐 여기는 굵은 자리가 들어갔고 어떤 애는 가운데 맞춤으로 돼 있었고 막 엉망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자동 채우기 하면 다 깨져 버리거든요. 그럴 때 요거 눌러주면 돼요. 서식 없이 채워라 그러면 돼요. 근데 그게 귀찮을 때는 그냥 우리가 편집 모드에 들어가서 컨트롤 엔터를 치면 그대로 유지가 된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의 셀에 여러 줄의 데이터를 입력할 때, 예를 들어서 뭐 합계 Alt 엔터 치고 단위는 원 이렇게 쓰면 두 줄 들어가는 거죠. 예. 데이터를 입력하고 나서 Alt 엔터를 누르면 줄만 바뀌어요. 셀에서. 그리고 또 글자를 쓰거나 또 Alt 엔터를 한 번 더 누르면 어떻게 된다? 그 사이에다 Alt 엔터를 한 번 더 누르면 빈 줄 하나 더 들어가는 거죠. 뭐 이렇게. 예. 그럴 때 많이 사용한다. 숫자는 뭐예요? 숫자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0에서 9까지 10개 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기호, 소수점, 쉼표, 화폐 단위, 백분율, 그 다음에 10의 몇 승 이런 거 있어요. 지수, 기호 이런 것들을 사용하면 숫자로 인식한다. 근데 점 두 번 들어가면 안 되겠죠? 컴마 두 번 들어가도 안 되고요. 플러스 이거 두 번 들어가도 안 되겠고, 화폐 단위를 뭐 앞뒤로 중간에 막 섞어서 써도 안 된다는 거고, 우리들이 흔히 알고 있는 보편적인 숫자들. 근데 요게 특이할 거죠? 이런 거예요. 숫자가 굉장히 길어요. 그렇죠? 이렇게 나와요. 1 곱하기 10의 44승 1 곱하기 10의 44승 이렇게 떠요. 예. 그러니까 이 숫자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애인데, 이렇게 나오면 길기만 하잖아요. 그렇죠. 자리만 차지하잖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숫자가 막 길게 들어가더라도 4.43 곱하기 10의 36승 이런 식으로 치수 형태로 떠요. 요것도. 그리고 자릿수가 몇 개입니까? 제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최대 11자까지 나와요. 지수를 이용하면 11자까지 나오고요. 일반적인 숫자에서는 유효 숫자 15자리까지만 인식을 합니다. 15자리. 자, 보세요. 20개 입력했죠? 자, 보세요. 여기 뭐라고 나왔나? 여기 사라졌죠? 값이 사라져요. 오차가 생겨요. 그래서 유효 숫자는 15자리까지만 인식합니다.
그리고 지수 형태로 출력하면 11자리까지만 나오게 되고요. 11자리까지만. 그 다음에 데이터 중간에 공백이나 특수 문자가 있으면 이거는 숫자가 아니라 문자로 인식을 하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들어가고요. 오른쪽. 지금 오른쪽으로 다 들어갔어요. 얘들은 다 오른쪽으로. 이거 숫자입니다. 오른쪽이고요. 근데 얘를 만약에 가운데 왼쪽 해도 되지만 원래대로 돌리면 다 오른쪽으로 갑니다. 알아서. 그래서 다 숫자다. 요거 글자다. 자, 보시면 제가 가운데 맞춤 했더니 다 가운데로 왔어요. 근데 가운데 맞춤 한번 더 누르면 가운데 맞춤을 해제한다는 뜻인데, 그러면 글자는 왼쪽, 숫자는 오른쪽으로 알아서 가요. 그래서 그것만 봐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렇게 따옴표로 묶어서 수식을 입력해도 계산은 된다. 1학년 더하기 3학년 그러면 4 이거 되지는 않아요. 1학년하고 4학년은 글자잖아요. 근데 1, 3은 숫자처럼 보이는데 따옴표에다 묶어버렸으니까 글자가 돼버린 거예요. 문자로. 그러나 숫자는 인식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요거는 가능하다. 음수는 마이너스를 붙이거나 괄호 안에다 쓰면은 된다. 이렇게 하는 거죠. 괄호 열고 1 엔터. 마이너스 1 나와요. 우리가 마이너스 이렇게 써도 되지만 괄호 안에다 숫자를 쓰면 마이너스로 인식한다 하는 거. 분수. 우리가 이제 그 커먼 실습할 때는 이런 걸 설명을 안 했었잖아요. 실습에 우리 자격증 시험에 나온 실기 문제만 연습했던 건데, 필기 시험에는 이제 이런 거 까지 하나하나 물어본다 이거죠. 자, 지수는 이렇게 씁니다. 지수가 아니라 분수. 5 한 칸 띄우고 6 한 칸 띄우고 5 나누기 7. 그럼 6과 7분의 5가 돼요. 4 한 칸 띄우고 4 나누기 7. 그럼 뭐가 된다? 4와 7분의 4. 그럼 두 개를 더하면 뭐가 죠? 11과 7분의 2가 되나요? 는 얘와 얘를 더하면 분수가 다 7이니까 11과 7분의 2가 되겠죠. 그러면 5분의 1은 어떻게 했어요? 5분의 1은 1 나누기 5 쓰면 안 되죠? 이거 1월 5일이에요. 이름은. 그래서 어떻게 쓰냐면 0 한 칸 띄우고 0 한 칸 띄우고 1 나누기 7 쓰면 7분의 1 된다. 그래서 0 한 칸 띄우고. 그러니까 일반적인 분수는 이렇게 쓰고 이제 대분수 쓰는 거죠. 이렇게 6 한 칸 띄우고 7분의 5 나누기 7 그러면 6과 7분의 5 이렇게 답이 된다. 이게 계산도 다 돼요. 셀의 너비보다 긴 경우에는 지수 형태, 아까 이자 나온 거, 알파벳 2로 나온 거 있죠? 그 형식으로 표시가 된다. 날짜는 기본적으로 오른쪽 기준으로 들어간다. 숫자처럼 오른쪽을 기준으로 들어간다. 그 날짜와 시간을 같이 써야 될 때는 어떻게 된다? 날짜하고 시간을 구별해 줘라. 즉 7 나누기 6 그러면 7월 6일이라 그랬죠? 그리고 한 칸 띄우고 12시 40분 그렇게 되면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붙여 쓸 수가 없죠? 자, 7 나누기 6 12시 40분이면 이게 어쩌라는 거예요 도대체? 글자예요. 그냥 글자. 문자로 처리가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띄워줘야지. 얘 따로 쟤 따로 들어가더라 이렇게. 날짜는 슬래시를 이용해도 되고 하이픈을 써도 되고, 그래서 뭐 7 빼기 6 써도 되죠. 7 빼기 6 쓰면 7월 6일. 앞에다 는 쓰고 7 빼기 6을 쓰면은 7 빼기 6을 계산하라. 그래서 1 나오는 거고요. 그럼 몇 년도 7월 6일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올해 년도. 연도를 구분하지 않고 입력을 하면 올해 년도가 들어간다. 연도를 같이 입력하면은 67년 8월 9일 그러면 1967년 8월 9일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12시간제 표시 일반적으로 이렇게 한번 써볼까요? 23시 30분 들어가네요. 그렇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11시 30분 한 칸 띄고 PM 그러면 저녁 오후 11시 30분이죠? 얘도 그렇게 나와요. 얘도 그렇게 나옵니다. 근데 겉으로 보일 때는
그냥 24시각제로 표현을 하면은 오전 오후 명시를 안 하면 24시각제로 들어가고요. 오전 오후를 명시하면은 12시각제로 표시가 되고, 날짜와 시간에서 대소문자 구분 없다. 대문자, 소문자, PM, 뭐 AM 상관없이 쓸 수 있다라는 거. 자, 연도를 두 자리를 입력할 경우, 아까 제가 67년이라고 썼는데 이때 몇 년도 67년이냐, 1967년이냐, 2067년이냐 하는 건데, 30년도가 넘어가면은 1900년대로 가고, 30년도 이하면은 30 미만이면 29 이하면 2000년대로. 그러니까 29년도 5월 5일 그러면 30년 5월 5일 같으면 30년을 기준으로 왔다리 갔다리 한다. 그 다음에 지금 날짜 입력하려면 컨트롤 세미콜론, 컨트롤 쉬프트 콜론, 컨트롤 쉬프트 콜론, 컨트롤 쉬프트 세미콜론, 컨트롤 콜론이죠. 요거는 시간, 컨트롤 세미콜론 누르면 뭐가 된다? 날짜. 그래서 야 지금 몇 시냐?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이 날짜와 시간 보면서 몇 시다 하고 입력을 하지 말고 컨트롤 세미콜론 누르면 바로 지금 날짜가 들어간다. 서류 같은 거 입력할 때 오늘 날짜를 딱 입력을 해줘야 되거든요. 지금 시간을 입력해줘야 될 때가 있거든요. 이제 그럴 때 사용하는 방법이 바로 이거다. 자, 날짜와 시간은 오른쪽으로 정렬이 돼서 숫자처럼 취급이 된다. 오른쪽 맞춤으로 들어간다. 메모, 우리 메모 몇 번 해봤었죠. 그렇죠. 메모는 보충 설명하는 겁니다. 이렇게 빨간색 점이 생기는데요. 여기다가 메모를 입력을 하면 메모가 입력이 들어갔는데 아무리 삭제해도 메모는 살아있다. 그래서 오른쪽 눌러서 메모를 따로 삭제를 하든지, 지우기 명령에 들어가서 메모만 지우든지 다 지우든지. 근데 내용 지우는 건 뭐다? 딜리트 키는 내용만 지워진다. 내용만 지운다. 즉 서식도 안 지워진다. 서식도 안 지워진다. 이 자리에 빨간색이 들어가 있었어요. 노랗게 칠해져 있었어요. 글자는 가운데 맞춤으로 되어 있었어요. 근데 딜리트 키 누르면 내용만 속 지워지는 거지, 그대로 살아있다. 근데 그거를 다 지워라. 그럼 메모도 지워지고 서식도 지워지고 내용도 지워지고 다 지워진다. 컨트롤 F2번 키 누른다. 쉬프트 F2번 키 누른다. 그럼 바로 메모가 들어간다. 쉬프트 F2번 키 누르는 거. 메모 위치 크기는 조정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몇 번씩 해봤고요. 사실은 어디 가서 합니까? 검토라는 메뉴에 가서 메모 그룹에 가서 처리를 하는 건데, 우리는 어떻게 했었죠? 오른쪽 버튼 눌러서 메모 어쩌고 저쩌고 이걸 위주로 많이 했었을 거예요. 원래 메뉴는 검토라는 메뉴 탭에 가서 메모를 편집할 건지, 아니면 메모를 삭제할 건지, 아니면 새로운 메모를 넣을 건지, 이런 것도 이 안에서 처리할 수 있다. 메모가 여러 개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다음 메모로 가라. 다음 메모로 가죠. 더 이상 없으니까 다시 처음부터 그 다음 메모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게 됩니다. 메모가 어디에 있는지 바로 찾아서 처리할 수 있다. 윗줄라고 하는 거는요, 윗줄라고 하는 거는 요 내천차처럼 생긴 거 있어요. 홈탭에 가시면은 내천차처럼 생겼는데 얘를 이용하는 겁니다. 여기다 홍길동이라고 쓰고 여기다 내천자를 써요. 내천자 누르면 이렇게 들어갑니다. 메모는 제가 일단 뺄 거고요. 여기 가서 메모를 편집해 볼까요? 예. 드라마 역적 이렇게 쓰면 가운데 맞춤. 자, 내천자를 표시할 건지 표시하지 않을 건지, 예. 얘도 설정할 수가 있어요. 가운데 할 건지. 가운데가 안 됐네요. 그러면 위치 설정 가운데, 균등분할 가운데, 왼쪽 가운데, 가운데 했는데, 글자가 아래에 있는 글자가 가운데 안 들어가는데, 하여튼 요게 윗줄라고 해요. 윗줄, 주석 윗줄의 주석이에요. 주석. 아래 한글 같은 경우는 각주, 미주라는 게 있어요.
각각 페이지, 해당 페이지 밑에 주석이 들어가는 게 있고 저 끝에 따로 주석이 달리는 게 있어요. 각주, 미주 이런 주석이 있는데 엑셀에서는 윗주, 글자 위에 들어가는. 그런데 얘가 숫자면 어떻게 된다? 얘가 숫자예요. 숫자면 윗줄 안 나와요. 글자면 나오는데, 글자면 여기다가 윗줄을 달아요. 이렇게 글자를 다는데 숫자를 썼어요. 숫자를 써놓고 여기다가 주석을 달고 싶어요. 이렇게 쓰고 싶어요. 안 돼요. 숫자는 주석을 달 수가 없다. 윗줄을. 글자만 된다. 문자만. 위치 전체에 대해서만 적용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예. 문자 여기 있네요. 문자 데이터에만 사용할 수 있다 그랬죠. 숫자는 안 돼요. 즉 날짜나 시간이나 이런 데는 안 되고 문자, 글자에만 된다. 자, 자동 채우기 한번 해볼게요. 우리 자동 채우기 몇 번 해보셨을 거예요. 자동 채우기는 뭐 하나 계산해서 아까 그랬잖아요. 하나 계산해서 쭉 훑는 게 자동 채우기라고 했는데 그 자동 채우기 말고 다른 자동 채우기를 한번 해볼게요. 숫자 3을 써놓고요. 자, 즉 드래그하면 복제가 됩니다. 자, 3을 써놓고요. 컨트롤 키 눌러서 드래그하면 증가가 돼요. 자, 이번에는 3하고 5를 쓸게요. 두 개를 블록 잡고 드래그하면 증가가 돼요. 두 개 숫자의 차이만큼. 자, 이번에는 이렇게 써볼 겁니다. 블록 이렇게 잡았어요. 두 개의 숫자 하나는 빈칸이에요. 그렇죠? 자동 채우기가 어떻게 된다? 하나씩 건너뛴다는 거죠. 하나씩 건너뛰는 거예요. 하나씩 건너뛰어서 작업이 가능하다. 이런 거.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얘를 컨트롤 키 눌러서 드래그하면 뭐가 된다? 복제가 된다. 본래 컨트롤 키가 복제예요. 어떤 그림을 그려놓고요. 여기다 도형을 그려놓고요. 이렇게 도형을 그려놓고 끌고 가면 이동이지만 컨트롤 키 눌러보면 복제가 되거든요. 아래한 그림은 어디든지 컨트롤 키 눌러서 들어가면 복제라는 기능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엑셀에서는 좀 특이하게 하나의 데이터를 드래그하면 뭐가 된다? 이때는 증가가 된다. 하나의 데이터를 그냥 드래그하면 그때는 복제가 된다. 근데 그런 게 좀 특이한 거죠. 나머지는 뭐 원래 있는 그대로. 그 다음에 이제 문자. 1학년 숫자와 글자가 섞여 있죠? 문자와 숫자가 섞여 있을 때는 드래그하면 뭐가 된다? 증가. 그런데 컨트롤 키 누르면 뭐가 된다? 그때 복제. 숫자와 글자가 결합되어 있으면 무조건 증가가 됩니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드래그하면 뭐가 될까요? 이 자리엔 뭐가 들어올까요? 하고 시험에 나와요. 얘를 드래그하면 1학년 4반이 될지 4학년 1반이 될지 4학년 4반이 될지. 컨트롤 키 누르면 똑같죠. 어차피 복제니까. 근데 증가하면 뒤에 숫자만 늘어요. 앞에 숫자 안 늘어요. 문제 내기 딱 좋잖아요. 여기에는 1학년 4반이 될지 4학년 1반이 될지 4학년 4반이 될지 아니면 그대로 1학년 1반이 될지 뭐 이런 거. 감소도 한다는데 감소는요 위로 올리면 저기 이제 만약에 근데 이런 거 있어요. 1학년이라고 써있는 애를 위로 올리면 여기는 마이너스가 안 나오고 증가가 돼요. 감소되다가 올라가요. 근데 숫자 같은 경우에는요 10이 쓰고 나서 올라가면 감소가 되고요. 그래서 10 쓰고 여기가 7 쓰면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3 차이 나죠? 3이 감소됐잖아요. 내리면 감소.
올리면 증가. 거꾸로 가는 거고요. 1, 3 두 개를 내려서 증가가 되고요. 올리면 감소가 되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숫자와 문자가 결합된 상태에서 마이너스로 안 갑니다. 그 다음에 이런 거 말고 뭐 1, 4분기 1, 4분기 이런 거는요 5, 4분기가 없어요. 자 12월이에요 13월이 아니라 다시 월로 가죠. 예. 오늘 화요일입니다. 썬데이 썬데이 지금 앞글자도 대문자로 가죠. 요일은 앞글자가 대문자로 가게끔 되어 있어요. 어디에? 우리 안 해봤나? 엑셀 옵션에서 고급에서 언어 교정에 있었나요? 여기 보면 예, 요일을 대문자로 첫 글자를 대문자로 바뀌게끔 해놨었어요. 이거 제가 이거 말씀 안 드렸었나요? 이 부분 뒤에서 또 뭐 나올 테니까 한번 그때 볼게요. 자 보세요. 다 갑니다. 요일도 그렇고 월도 그렇고 이게 어디 있냐면은요 옵션에 가면 엑셀 옵션에 가면은 여기 사용자 지정 목록이라고 있어요. 여기 이미 들어가 있어요. 썬데이, 먼데이 이런 게 제너리, 페브러리 1, 4분기 1월, 2월 자축인묘 진사오미 갑자, 을축, 병인. 그러니까 지금 정인년이잖아요. 욕시갑자 돌죠. 내년도에는 예, 무술년입니다. 올해가 정유년이면 내년에는 무술년이고 정유년 이전에 작년에는 병신년이었죠. 을미년, 갑오년, 계산년, 임진년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네, 이렇게 육식갑자도 들어갑니다. 어디에 있다고요? 엑셀 옵션. 그런데 2010 쓰시는 분이 있어요. 집에서 공부하실 때 2010은 어디에 나오냐면요 옵션에 가면 없어요. 2007은 옵션에 들어가면 바로 앞에 있어요. 여기 있는데 2010은 바로 앞에 없고요. 고급에 가야 돼요. 고급에 가서 쫙 내려가면 밑에 있어요. 똑같아요. 만들 수도 있어요. 우리가 만들 수도 있어요. 네. 여기다가 만들어요. 뭐라고 만드냐면 아빠, 엄마, 엄마가 위에 있죠. 요즘은 엄마, 아빠, 누나, 형, 나, 동생 이렇게 만들었다고 가정하면 하나 추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고 쓰죠. 나라고 쓰고 자동 체크를 하면 어떻게 된다? 늘어나요. 근데 이렇게 증가시키기 위해서 자동 채우기 하기 위해서 만들기도 하지만 정렬의 순서를 따질 때도 써요. 정렬의 순서. 자, 요일을 우리가 순서대로 나열하면 뭐가 돼요? 월화수목금토일 1, 월, 화, 수, 목, 금토로 가겠죠. 그런데 가나다 수는 그게 아니죠. 금요일은 기억이고 화요일은 히읗이잖아요. 그럼 가나다 수를 정렬하면 금요일이 앞으로 갈 거고 화요일이 뒤로 갈 거고 꼬일 거 아닙니까? 그렇죠. 목요일은 미음이고 수요일은 시옷이니까 목요일 금요일도 순서가 바뀔 거고 그래서 그때는 이 순서대로 정렬을 하세요 라고 명령을 걸어야 돼요. 그때는 또 그것도 나올 겁니다. 자, 숫자 데이터 하나의 셀만 입력을 했으면 그때 드래그하면 복사가 되고 컨트롤 키를 누르면 증가가 된다. 자, 두 개 셀을 입력을 했어요. 그러면 두 개 셀의 그 차이만큼 증가가 되던 감소가 된다라는 거. 문자 데이터를 입력했어요. 문자는 복사가 되죠. 홍길동 그럼 홍길동이 복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숫자와 글자를 결합하면 어떻게 된다? 오른쪽에는 숫자만 증가돼요. 두 개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문자 데이터 두 개 넣어볼까요? 어떻게 넣어볼까? 이게 1학년 여기는 뭐라고 쓸까? 5층 두 개를 블럭 잡으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돼요.
1학년은 1학년대로 늘어나고 5층은 6층, 7층으로 늘어나고 뭐 3개를 잡던 2개를 잡던 간에. 자, 그럼 오늘 날짜를 입력했어요. 오늘 날짜를 드래그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루씩 증가돼요. 하루씩. 지금 시간을 입력하면 어떻게 되죠? 시간을 자동 처리하면 뭐가 된다? 시만 증가돼요. 분 증가되는 기능이 없습니다. 날짜는 이런 것도 돼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드래그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이게 떠요. 왼쪽으로 드래그하면 무조건 하루씩 증가가 되는데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드래그를 해요. 그럼 이런 메뉴가 별도로 뜨거든요. 팝업 메뉴가. 바로가기 메뉴가 떴을 때 월 단위만 채워라. 그럼 월만 증가되고요. 월. 1월의 마지막 날이잖아요. 그렇죠. 1월 31일이 1월 마지막이잖아요. 그러니까 2월 28일, 3월 30일 이렇게 꼬이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드래그 했을 때 평일 단위는 뭡니까? 오늘 화, 수, 목, 금 4일, 5일, 토요일, 일요일이죠? 빼고 월요일. 평일 단위로도 늘어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데이터를 가지고 오늘서부터 날짜를 쭉 작업을 해야 돼요. 쭉 날짜를 써야 되는데 평일 단위로 작업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오늘 날짜 썼잖아요. 오늘 날짜 쓰고 나서 오른쪽으로 쭉 드래그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쭉 드래그 해가지고 계획표 만들 때 평일 단위로 채워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평일 단위로 가죠. 이거는 너비가 지금 부족해서 그런 거니까 뭐 상관없고. 자, 평일 단위만 갑니다. 여기는 4일, 5일은 토요일, 일요일이니까 빼고 월, 화, 수, 목, 금, 토요일 없죠? 일요일 없으니까 월요일이죠? 이렇게 날짜가 증가가 된다는 거죠. 날짜 데이터는 무조건 하나씩 증가된다. 그런데 2개를 쓰면 어떻게 된다? 예를 들어서 2010년 5월 5일, 2010년 6월 6일 그러면 한 달 하루씩 차이 나잖아요. 뭐 증가되는 거지 뭐. 한 달하고 하루 차이 나잖아요. 이런 거. 근데 컨트롤 키 눌러서 드래그하면 뭐가 된다? 그럼 복제고. 예. 시간은 무조건 1시간 단위로 증가된다 그랬죠? 2개를 쓰면 어떻게 돼요? 그 10분 초의 간격만큼 늘어나든 줄어들든지 하겠죠? 컨트롤 키 누르고 들어가면 복사가 되는 거고. 아까 사용자 지정 목록 잠깐 말씀드렸었죠? 그것도 우리가 해볼 거고요.